안녕하세요. 나는 이혼녀입니다. 2025년 가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드디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전날부터 속이 뒤집혔습니다. 뭘 먹어도 체할 것 같아서 포도당 캔디 몇 개와 물로 버텼습니다. 당일 새벽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다시 감으려 해도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결국 신경 안정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법원 가는 날 아침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양재역에서 내렸습니다. 가정법원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님은 웬만하면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3번 상간녀의 첫 번째 변론 기일도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대는 달랐습니다. 상간소송 담당 변호사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쪽은 오히려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분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이혼 재판장, 저는 그곳으로 혼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석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사건이 많아 잠시 대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 묘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는 고개조차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건 번호와 원고의 이름, 피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피고인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먼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 방향으로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판사님만 바라봤습니다. 판사님은 원고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고 피고 측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기에 가사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 원고인 제 명의의 사업체 일부를 명의 이전했고 그로 인해 빚이 어느 정도 줄었으며 앞으로 차차 갚아나가겠다고요. 남편은 제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지만 담보는 남편 법인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를 기망한 부분이 상당히 보인다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하셨어요. 세 번째 상간녀와 남편이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판사님은 속행으로 진행하겠다며 7월에 다음 변론 기일을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좀 더 빨리 안 될까요? 판사님은 재산 명시 명령 이후 양측이 명시한 내용들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리고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다 까봐도 나올 게 없다고, 다 까보면 뻔한데 왜 이러냐는 식으로요. 저는 남편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고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변호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언제 단 한순간이라도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서 있었는데요. 저와 저의 변호사,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 남편은 뭔가를 또 저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변호사가 남편의 팔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갔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거겠죠. 남편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몸도 시선도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한 채로 그게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저와 변호사님이 탔습니다. 1층 문이 열렸을 때 남편과 그의 변호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뻔뻔함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정 복도에서 본인 변호사가 팔을 붙잡아야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함이 누구를 향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1층에서 변호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산 명시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제 명의로 된 빚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 다음은 제 명의의 예금, 월세 보증금,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번과 2번 상간녀와 합의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따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남편과 이혼 소송할 때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정말 많이. 지금도 마음이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2번째라 그런 걸까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다잡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요. 버티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이혼 소송 때도 두 번째 이혼 소송 때도 기댈 곳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구나.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계시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계모입니다. 평생 천사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 제 계모입니다. 그 속이 어떤지는 살아오면서 몸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아빠는 친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댈 수 없었을까? 왜 저는 이 모든 풍파를 혼자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아빠, 나 좀 도와줘 라는 말을 왜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5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왜 단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원 가는 날 아침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했던 그날, 법정 안에서 남편 방향으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그날, 법정을 나오자마자 남편이 복도에서 소리 지르던 그날, 그럼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혼자 돌아오던 그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싸움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게 이 채널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